다음은 제1야당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요즘에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전당대회. 과거에 비춰보면 그다지 주목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신구 대결로 비춰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좀 볼게요. 어제 이 전당대회 그러니까 당대표에 출마하신 분들이요 모두 모여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비전 그리고 본인에 대한 지지 호소 이런 거를 하는 자리였어요. 기사 보겠습니다. 중진 신의 격돌 속 실용과 혁신 한 목소리를 냈다. 2년 전과 확 달라진 전당대회다. 평가가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주목도가 높아졌어요. 2030 표심 겨냥 젊은 정책, 젊은 이미지를 거의 모든 후보가 앞세우고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요. 내부 조직 싸움에 그친 지난 2019년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면서 여기 이 후보들이 한 말들이 쭉 정리가 돼 있는데요. 일단 후보가 모두 8명이 나왔습니다. 8명을 한꺼번에 듣긴 좀 길거든요. 그래서 먼저 일부 후보가 한 얘기를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폐기 하나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륜과 폐기의 조화입니다. 밖에 있는 후보들이 마음 놓고 오게 하려면 이 특정 계파에서 자유롭지 않은 당대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려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혁신 경쟁으로 치러지던 우리 전당대회를 누가 멱살 잡고 진흙타군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는 중도로 나가서 국민에게 일자리, 먹거리 그리고 잠자리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매력적으로 우리 당에 안심하게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죠. 그러려면 당의 얼굴이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뭔가 바뀌어야 된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중진으로 꼽히신 분은 뭔가 경륜 이런 걸 또 강조하는 분은 되죠. 자, 일부 후보의 목소리 들었는데요. 다른 후보의 목소리 또 역시 준비했는데요.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논리, 새로운 인물 좋습니다. 비닐우산으로서 엄청난 세파의 폭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당대표는 민주당을 잘 알아야 됩니다.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절대 위태롭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정권 창출을 위해서 상대를 잘 알고 저 조경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영우 의원님, 8명의 당대표 후보자 목소리 연속해서 쭉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평가 좀 해주시죠. 이번 전당대회 테마가 새로운 미래가 온다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당대표 후보자들의 비전을 지금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중진과 신예의 지금 대결 양상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선출직 국회의원 103명 중에 56명이 초선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바꾸려면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와 또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폐기, 경륜 다 이런 조화로운 부분들. 그러나 지금 방점이 찍히는 부분은 새로운 미래가 온다는 테마 같이 미래에 누가 적합하냐가 가장 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당내에서도 이제 중진들이 희생 없는 그런 지금 어떤 당권 도전은 굉장히 이제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흔행 차원에서는 원래 14분이 이제 계셨다가 이제 지금은 8분이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여론조사를 해서 5명으로 줄이는 컷오프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럼 과연 지금 흥행이 잘 되고 있느냐? 일단은 5명으로 줄이는 과정까지는 잘 왔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5명의 후보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고 배열이 되는 부분. 아까 지적을 하신 것처럼 2019년도에는 당 조직 개파 싸움이었거든요. 당시 오세훈, 황교안 이렇게 두 분이 남았는데 오세훈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12% 정도를 이깁니다. 근데 황교안 뭐 후보는 당시에 예. 당신표에서 지금 32%를 이기면서 역전이 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 지금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서울, 부산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지 않느냐. 예. 그때 100% 시민들을 국민 경선이죠. 국민 경선에서 100%를 했는데 왜 그걸 안 따르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5명의 주요 후보들이 결정되는 27일부터는 이런 얘기들은 더 많이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뭔가 바꾼다. 그리고 바꾸는 건 내가 적임자다. 그런데 강조가 들려요. 저는 젊고 새롭지 않습니까? 라면서 호소하는 쪽. 다른 쪽에서는 바꿀 때 역시 경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해본 사람이 잘해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 지금 방금 전에 최영호 고문님께서 이 당대표를 뽑는 규칙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셨어요. 그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뭐 후보들 사진과 함께 밑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룰 갈등이다. 의견들이 좀 분분한 거예요, 지금. 중진에서는 이 역선택 방지 룰을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반면에 소장파, 신진그룹은 그거 필요 없다. 그리고 보면은 일부에서는 이 역선택 방지 룰과 관련해서 가운데 있습니다. 이준석 등 이 소장파 대표 탄생을 막으려는 거냐?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요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예. 일단 이 당대표를 뽑는 룰이 어떻게 되고 이 역선택 방지 이건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당대표 선택에 대해서는 70%는 당원의 이 K보팅이라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당원들의 투표가 진행됩니다. 주로 책임 당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국민의힘 당원들의 투표인데 그게 70%가 반영이 된다는 거죠. 책임 당원이 굉장히 예.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소수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당비를 내고 있는 책임당원, 대의원 등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투표권이 돌아가기 때문에 예. 조직선거라고 보긴 어렵고 예.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당원 그리고 30%가 여론조사가 시행됩니다. 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90%가 당원, 10%가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여론조사 비중을 두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는 그러네요. 여기에 있는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냥 국민들 100%에게 여론조사를 돌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여기에 여론조사를 할 때 먼저 물어봅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그 지지하는 정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람한테까지 여론조사의 투표권을 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쟁점인데요. 그러면은 여론조사 대상에 만약에 역선택 룰이 들어가게 네. 된다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하지만 뭐 다른 정당 또는 지정당이 없는 분은 예. 들어가는 거네요. 다만 그렇죠. 지정당이 없는 사람 들어가는데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정의당을 지지하거나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건 빠지는 경우들은 거고요.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서울시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본선 경쟁력이라 그래서 상대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여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 여론조사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예. 당대표는 이 당을 운영하게 되는 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타당을 지지하게 되는 여론조사까지 집어넣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주류의 의견인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왜 뭡니까? 이준석 대표 맡기냐 의심 이건 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예. 굉장히 높은 비중을 나오고 있는데 이 높은 비중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렇게 젊은 사람이 나서면 좋겠다 생각되는 여론도 있지만 예. 밖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나 정의당 지지자 등에서도 당연히 국민의힘에 있는 여러 후보들 중에서 선택지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높게 지지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된 수치는 국민의힘 지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 네. 지지자들의 지지까지 있으니까 좀 다르다. 그 통합이 말씀이네요. 모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어도 당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크게 뭐 이견이라기까지 다툼의 요소까지는 아니지만 예. 다른 의견들이 전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조사 비중을 통해서 또 혹시 후보 간 선택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뭐 이준석 최고위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시험지나 시험의 룰을 탓하지는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아마 잘 조정되고 있는 상태 또 전당대회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룰 상황 속에서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역선택 방지가 포함이 되는 걸로 지금 갈 거로 보시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이번 예비 경선이라 해서 컷오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컷오프에는 50대 50, 당원 50 그리고 여론조사 50을 하게 되는데 예. 이 컷오프에는 역선택 방지 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본선의 7대 3에서의 룰이 최종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예선전에는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예. 근데 본선 룰은 아직 안 정한 거네요. 본선 룰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처럼 이런 일부의 논쟁들이 있다 정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심이냐 민심이냐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사실은 국민 전체를 대상한 여론조사를 결과를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 지지자만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당내 경선 때마다 이 역선택 얘기는 꼭 나와요. 항상. 지난 재보궐선거의 경우 국민의힘은 사실 이 역선택 룰을 집어넣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상황이 좀 다르다. 뭐 이런 주장들이 맞서고 있어요 지금요. 아무튼 이 내용이 좀 쟁점이다 소개가 돼 있습니다.